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과학의 손소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1 과정에서의 지구과학 영역이죠. 지표의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BS 중졸 검정고시 교재 준비되셨습니까? 여기에 우리 지구과학 파트에서요. 지표의 변화 살펴볼 거거든요. 교재 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핵심 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의 변화에서요. 풍화와 토양이라는 개념부터 확인하고 들어갈 건데요. 풍화작용,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더 구체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 물이나 공기, 그리고 생물의 작용을 받아서 암석이 부서집니다. 부서져서 흙이 되죠.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풍화작용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하시면요. 자, 기온이 변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니까 암석의 수축, 팽창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머리카락을요, 네, 펌을 할 때도 마찬가지 보면요. 열펌이라고 해서 열을 가해서 펌할 때 보면요. 열을 가하면 머리카락이 약간 늘 길어져 있더라고요. 열을 가하면 약간 늘어나고, 그럼 다시 내각되면 수축하고, 이런 식의 현상이 자, 이 암석에서도 반복되고 있었구나.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물의 작용입니다. 자, 암석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암석에 틈이 살짝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틈이 살짝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요만큼 흘러 들어갔어요. 흘러 들어갔는데, 날씨가 춥네요. 추우면 물이 얼면서 뭐 된다? 팽창하게 된다. 자, 추우니까 팽창하면서 이런 식으로 암석 사이를 쭉 더 벌리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암석이 부서지면서 흙으로 변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생물의 작용입니다. 식물의 뿌리가 자라요. 뿌리가 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네, 있었는데 얘네들이 자꾸 자라요. 쭉쭉 뻗어져 나갑니다. 쭉쭉 뻗어져 나가면서 또 다른 뿌리들이 이렇게 쭉쭉, 그쵸? 뻗어져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암석의 틈을 역시 벌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의 예를 떠올리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물도 보았고요. 자, 생물도 보았습니다. 공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공기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산소는요, 또 물질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산소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산화 반응이 있는데요. 과일을 깎았을 때, 특히 사과에서 느낄 수 있죠. 맛있는 사과를 깎아 놓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바깥쪽이 갈색으로 변해서, 맛없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사과의 갈변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접촉하게 되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 보실 수 있거든요. 암석도 그렇게 산소하고, 네, 만나게 되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공기 중에 있는 뭐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의 작용으로서 또 변할 수 있는 것들,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풍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토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토양의 단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토양의 단면입니다. 자, 근데 이 단면하고요, 토양의 생성 순서가 다르거든요. 토양의 뭐라고요? 생성 순서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 만들어진 거는 뭐부터 만들어진다? 자, 아래쪽은 똑같아요. 지금 생성 순서에서 기반암부터 출발을 합니다. 기반암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자, 풍화되지 않은 암석층이다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단단한 기반암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기반암에서 부서져서 나온 암석, 조각이나 모래가 바로 뭐다? 모질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모질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자, 그 다음 뭡니까? 요 모질물이 또 부서집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자, 표토인데요. 표토 한번 강조해 볼게요. 표토. 지금 만들어지는 건 여기쯤에 표토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토양의 단면, 지금 쌓여있는 순서로 보았을 때는 어딥니까? 맨 위층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건 표토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보세요. 문장을 보시면 표토에서 분해된 물질이 또 쌓인 점토가 많은 층. 나중에 만들어진 게 지금 바로 뭐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아하, 그 다음에 심토구나. 됐죠? 그런데 선생님 여기 심토가 왜 밑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하실 겁니다. 그거는요. 표토 알갱이를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좀 확대해서 표토 알갱이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표토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네, 심토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심토가 위쪽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살펴보셨을 때 어때요? 심토나 알갱이가 이렇게 작아요. 심토나 알갱이가 작기 때문에 표토 사이사이에 지금 틈이 많죠. 표토 알갱이가 크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틈이 많아서 이 심토가 어떻습니까? 어머나 슉슉슉 내려오는 거죠. 자, 어느 날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빗물을 타고 슉슉슉 내려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심토가 쑥쑥쑥 내려가면서 그 점토가 많은 층이 이루어진 게 바로 뭐다? 심토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심토가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이 알갱이가 작다 보니까 표토 사이로 내려오면서 위치가 어때요? 심토 위치가 표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표토가 맨 위층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부식토에 해당하는 것은 생물의 유해나 부식물이 분해되어 토양에 섞인 것인데요. 이쪽이죠? 네, 이쪽에 이렇게 지렁이가 지나가다가 죽었다든지 너무 말라 죽었다든지 자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여기에서 썩는다든지 그렇게 생물의 유해나 부식물이 분해되어서 이 위쪽에 그쵸? 존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식토고요. 얘가 거름이 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토양의 존재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요. 알고 가기입니다. 토양의 생성 순서인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지금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의 토양은 자, 안반 되어 있죠. 아까 기반암이라고 표현했던 거. 그리고 모질물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모질물에서 또 표토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심토가 만들어지는데 심토가 알기가 작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요렇게 내려왔다라고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에서 요거 두툼한 거는 그쵸? 네, 그림이 약간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안반 그림이 요쪽에 있고 자, 모질물 있고 심토, 표토 네, 요렇게 글자는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안반 글자가 지금 빠져 있는데 안반, 모질물, 심토, 표토 성숙한 토양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쌓여있는 단면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자 유수의 작용입니다. 유수의 작용, 자 침식작용, 운반작용, 퇴적작용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강바닥이나 기슭을 깎아내는 작용이다. 이것이 침식작용이고요. 그 다음 운반작용은요. 깎여진 물질이 하류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 작용을 운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퇴적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운반된 물질을 쌓는 작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것이 바로 쌓아지는 모습이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유수의 작용에 의한 지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V자곡, 선상지, 자, 곡류, 우각구, 삼각주에 해당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지금 네, 물이 흘러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제일 위쪽이 상류구나. 물 위쪽 상류고요. 자, 곡류랑 우각구가 있는 쪽이 자, 중류입니다. 그리고요, 삼각주가 존재하는 쪽이 하류구나.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아무래도 상류 쪽에서는 자, 내려오면서 어떤 작용이 활발할까요? 침식작용이 활발할 겁니다. 이 침식작용이 활발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네, 이 침식작용이 활발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V자국이다. V자 모양으로 깎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V자 모양으로 깎여서 계곡이 만들어진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때 유수라는 것이 흐를 유자죠. 물수자죠. 강물입니다. 강물이 흘러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자, 침식작용으로 V자국 만들어지고 이렇게 깎인 애들은 퇴적돼야 되겠죠.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그 얘가 바로 뭐다? 선상지.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곡류, 우각호 이것은 중류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내려오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운반작용.
여기서의 운반 작용에는 침식과 퇴적 작용이 그쵸? 함께 할 겁니다. 운반하는 과정에서요. 침식도 퇴적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침식과 퇴적 동반하면서 운반할 것이다. 이때 뭐가 만들어진다? 공류와 우각호. 공류라는 것은요. 이렇게 굽이쳐서 흐르는 거. 이걸 공류라고 하고요. 이 공류 사이에 한쪽에 이런 식으로 솥불 모양으로 호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각호. 이름 자체가 소우, 뿔각자, 호수, 호자입니다. 우각호. 떠올리시면 되겠죠? 하류 쪽에서는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무슨 작용이?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퇴적작용이 활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다? 삼각주인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삼각형 모양의 퇴적지형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유수의 작용에 의한 지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 상류 지형부터 우리 공부했었던 거 한 번 더 복습할까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식 요게 활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깎여서 V자고 활발해서 패이게 됐겠죠. V자 모양 계곡이었고요. 선상지는 기울기가 급한 곳에서 갑자기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적이 되는 거죠. 부채꼴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자 부채꼴 선자예요. 이게 한자에서 선이 부채꼴 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 모양상자죠. 땅지자. 부채꼴 모양 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중류죠. 중류에서는 침식, 운반, 퇴적에서요. 자, 구불구불한 강줄기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공류의 모습인데요. 이 공류. 굽이쳐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속은 바깥쪽이 빠릅니다. 바깥쪽이 어딘가 느낌 오십니까? 자, 여기 A 지역이 바로 공류의 바깥쪽이다. 이쪽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낌 안 오시면 혹시 이제 놀러 가셨을 때 여름철에 그쵸? 우리 수영장 같은 데 놀러 가잖아요. 거기서 보시면요. 요렇게 굽이쳐서 타고 내려오는 물살이 슉슉슉슉 지나갈 때 어느 쪽이 빠르던가요? 이 커브 꺾여지는 요 바깥쪽 라인이 여기가 물살이 빠르게 흘렀던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보통 이제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타는 거 많잖아요. 그때 요 바깥쪽이 물살이 빠릅니다. 자, 요런 식으로. 그럼 이쪽은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리다. 유속, 물의 속도죠. 그쵸? 유속이 이쪽은 B는 느리다. A는 빠르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빠르게 물살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빠르게 촥 지나가니까 패이겠죠. 패이니까 수심이 물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패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흙을 쌓아놓고요. 거기다가 물살을 세게 한번 뿌려보세요. 화단 같은 데다가 물살을 세게 뿌면 그쪽이 흙이 패이죠. 그래서 유속이 빠른 쪽은 수심이 깊다. 자, 유속이 느린 쪽은 수심이 얕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각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자가 소우자예요. 뿔각자죠. 솥불 모양의 그러한 호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류의 형성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요 그림만 아까 보셨는데 비교하시면서 요 공류의 바깥쪽이죠. A쪽. 바깥쪽은 어때요? 물살이 빨라지면서 슉 패이죠. 침식작용이 요렇게 일어나면서 슉 패이니까 수심이 깊어진 거고 B는 안쪽이죠. 자, 쌓이게 됩니다. 유속이 느리니까 천천히 지나가면서 여기서 깎인 애들이 이쪽으로 가서 쌓인다고요. 쌓이면서 여기는 수심이 얕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공기 형성 원리도 확실하게 정리하실 수 있겠지요? 이어서 이번에는 하류 지역에서 자 삼각주에 해당하는 거 살펴보셨는데요. 삼각형 모양의 지형, 바로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우리 미시시피 강이라든지 나일강, 낙동강에 또 을숙도라는 데가 있어요. 자, 이런 데가 바로 삼각주가 형성된 대표적인 지형이다.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람원은요, 운반물질이 이렇게 바닥에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넓은 어떻습니까? 평원이죠. 하류로 내려오면 속도가 어떻겠어요? 아무리 느려집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상류에서 급하게 내려오다가 중류, 하류로 내려오면서 어때요? 그렇죠? 이 기울기를 보시면요. 완만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퇴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 지하수의 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수는요, 지층의 틈을 채우고 있는 물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먼저 용해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주위 암석이나 광물질을 뭐 한다고요? 용해시키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녹인다는 거죠. 지하수의 성분입니다. 자, 이산화탄소와 광물질이 용해되어 있는 약한 탄산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탄산수라는 것이 이러한 탄산, 그쵸?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집니다. 아마 보통 이제 수학여행 갈 때 요즘은 수학여행이 조금 자제되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래도 수학여행에 또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거 필수 코스였죠. 석회동굴 가는 것이. 네. 석회동굴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저 위에서 내려올 때였었습니까? 종 모양이라고 해서 종과 비슷하게 닮은 돌이다. 종과 비슷하게 닮은 돌이다. 비슷할 유자거든요. 종류석입니다. 아, 위에서 내려오는 거. 그래서 가의 모양이 종류석. 나에 해당하는 것은 석주인데요. 주가 뭡니까? 기둥주자예요. 그래서 석주에 해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쪽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었던 종류석하고요. 맞나요? 누가요? 아래쪽에서 지금 올라오는 것은 모양이 석순.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은 석순. 얘네들이 만나가지고요. 석주라는 기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종류석과 그쵸? 석순에 해당하는 것이 만나서 기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석주라는 표현까지 기둥주자 떠올리시면서 석회동굴 안에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석회동굴의 생성 원리. 자, 석회암이 물, 이산화탄소 만나니까 탄산수소 칼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석회동굴이 만들어진 원리를 얘기해 왔는데요. 석회동굴의 내부는요, 침식작용. 자, 이렇게 용해되었을 때, 이렇게 녹으면서 뭐가 됩니까? 석회동굴이 만들어진다. 됐죠? 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석회암, 물, 이산화탄소가, 그쵸? 요렇게 용해작용을 통해서 탄산수소, 칼슘, 요 방향으로, 자,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다? 석회동굴. 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죠? 자, 요 방향으로. 요 방향이 바로 뭐라고요? 침식작용. 이 지하수 작용에서는 용해작용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 다른 애들은 침식이나 퇴적으로 구분을 많이 하는데 지하수 작용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용해, 녹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해서 석회동굴 만들어졌고요. 지하수가 녹입. 네, 녹아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돌리네라는 것은요, 석회동굴 천장이 무너지면서 이제 석회동굴이 이렇게 동굴이 만들어져요. 이게 동굴이다. 근데 위에가 이렇게 무너져요. 네, 천장에 구멍이 뻥뻥뻥,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리면서 네, 무너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돌리네라고 합니다. 됐죠?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기에서 주로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정답은 종류석, 석순, 석주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등장하는 편이니까 볼까요? 종류석, 석순, 석주에 해당하는 것은 퇴적작용이에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그쵸? 이렇게 화살표 해서 이게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종류석, 석순, 석주 요겁니다. 자, 종류석과 석순이 만나서 석주까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요 방향입니다. 탄산수소, 칼슘이 반대로 석회암, 물, 이산화탄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이제 침전.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자, 동굴 천장에 매달립니다. 종 모양으로. 석순은 바닥에서 솟아 올라 있습니다. 석순이고요. 석주 합쳐서 됐다고 있죠? 요렇게. 자,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용해는 자, 침식작용으로, 침전은 퇴적. 네, 이런 식으로도 비교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지하수의 작용 정리되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쪽집기 기출문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 수준 한번 볼까요? 자, 석회암 지대에서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역은 그 지형의 모습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그쵸? 지하수에 작용하면 어때요?
종류석, 석순, 석주, 석회동굴에 해당하는 것이 네, 바로 지하수의 작용이었었죠. 그러면 여기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이죠? 바로 석회동굴 4번입니다. 어때요? 아, 문제는 비교적 많이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네. 우리 객관식 문제고요. 이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하수 작용으로 만들어진 거 뭐뭐가 있었지? 그 정도. 여기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다면, 자, 침전으로 만들어지는 거 또는 용해작용으로 나누는 거. 이 정도로 나눌 수 정도는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하지만 막 돌리네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구체적으로 묻는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그쵸? 참고로 이런 보기에서 단어 정도는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의미 정도만 편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간략하게 구분하실 때는 지폐 변화를 크게 뚝뚝뚝 나누세요. 유쇄작용으로는 뭐 만들어지고, 지하수작용으로는 무엇이 만들어지고, 요렇게요. 보기 주어지는 수준을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린 거예요. 공부할 내용은 사실, 네, 내용 자체는 다양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출제를 이제 될 때 왔다 갔다 골고루 출제가 되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은 많지만 그 중에서 출제가 되는 것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요렇게. 요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외워야 될 정도는 요 수준까지 하면 되겠구나. 가장 핵심 위주로만 정리를 한 번 더 해주면 되겠구나. 됐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해수의 작용입니다. 자, 해수는 해, 바다 해자죠? 물수자, 바닷물의 작용이 돼서 보실 수 있겠죠? 이 바닷물과 함께 파도 치는 거 뭡니까? 바람이죠?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철썩 이렇게 파도 칠 수 있잖아요. 그런 작용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때 해수의 침식작용은요. 해안에 부딪혀서 해안이 침식하고 침식된 물질이 운반되면서 퇴적작용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해수의 의한 지형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 문제가 과학에서는 꽤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림에서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런 데 글자를 지금 다 써놨잖아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여기가 이제 기역, 니은, 뭐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여기에 위치가 이름이 뭐지? 그 정도는 한번 살짝 보셔야 되겠죠? 자, 급하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거 보니까 절벽이네요. 이름에 사실 힌트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해식. 식이 뭡니까? 침식됐다는 거죠. 해수의 작용에 의해서 침식된 만들어진 절벽이구나. 그리고요, 파도가 찰싹 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쑥 들어오면서 역시 해수의 작용으로 침식되면서 해식 동굴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해식 동굴이구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있죠? 네. 그런 데 장면에서 보시면 이런 해식 동굴 같은 거 보이시죠? 맞습니까? 자, 이런 동굴 있고요. 그 다음 동굴로 들어가는 그 입구 쪽을 보시면 이렇게 바닷물이 쑥쑥쑥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침식작용으로 깎여진 해식도 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쵸? 들어오면서 해식대지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다 깎인 애들만 있었죠? 절벽도 깎이고, 동굴도 깎이고, 대지도 여기 깎였어요. 그럼 이 깎인 물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퇴적, 쌓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요, 한쪽이 이렇게 깎잖아요. 세게, 이제 바닷물이 세게 들어올 때는 이쪽을 깎죠. 깎고 나갈 때는 천천히 나가죠. 그러면서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퇴적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해식동굴,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구멍처럼 이렇게 동굴 형태 만들어졌고요. 절벽은 네, 이렇게 파식동굴이 깊어져서 무너집니다. 여기 위에가. 여기 자꾸 깎이다 보니까 지탱하기 힘들잖아요. 위쪽이. 그러니까 무너지면서 절벽이 또 만들어졌다. 자, 해식 대지죠? 요 아래쪽에 생긴 평탄한 대지 모습이고요. 여기서 깎인 물질들이, 여기 절벽이나 동굴이나 대지에서 깎인 물질들이 파식대지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네, 요렇게 쌓인 지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식대지라고 표현한 거 있잖아요. 그쵸? 요 해식대지에 해당하는 거, 다른 표현은 이제 파식대지라고 쓰실 수 있겠죠. 이제 해수의 작용이지만 해수의 작용으로 뭡니까? 파도가 쳐서 깎이게 된 거니까 파식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해안선의 변화입니다. 점차 해안선이 단조로워진다라는 게 이게 결론 중요.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맨들맨들 부들부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한번 놀러 가셔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보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예쁜 에메랄드 빛으로 뭔가 반짝반짝해서 이게 내가 보석을 발견한 건가 하면서 이렇게 딱 주워보니까 그 사이로 그쵸 킨 사이다 뭐 이런 느낌? 네. 예. 요런 글자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희미하게. 알고 보니까 누가 음료수를 마시고 그 병을 갖다가 위험하게 놔두니까 바닷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찰싹찰싹 그쵸? 그 부분이 마모되면서 나중에는 반짝반짝 그쵸?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막 모난 돌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둥글둥글. 그쵸? 그런 식으로 해안선도 굉장히 부들부들 단조로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원래 모습에서는 급격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원래 모습은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극단적으로 했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해야지 비교가 잘 되니까요. 이쪽이 지금 육지예요. 느낌 오십니까? 이쪽이 육지예요. 이쪽도. 여기 육지. 자, 이쪽은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슉 들어옵니다. 네. 들어올 때요. 여러분, 그러면 육지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나온 부분은 아무래도 파도가 칠 때 콱 세차게.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침식작용이 활발하겠구나, 깎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깎여서 만들어진, 자,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곶. 혹시 간절곶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지역 명칭에서. 그 곶이라는 것이, 네,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그 부분이구나.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깎였어요. 여기서 깎인 물질들 있죠? 깎인 요 물질들. 깎인 물질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요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쌓인다. 차곡차곡차곡.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깎인 게 여기로 쌓이면서 퇴적작용. 퇴적작용 이루어지면서 자 뭐가 형성된다고요? 만. 여기가 지금 바로 뭐라고요? 만. 됐나요?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봐야 되겠죠. 그쵸? 자 이거 하나 떼서 제가 강조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지금 깎였죠? 깎이니까 경계선 보세요. 지금 제가 조금 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깎였으니까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깎였어요. 자, 깎이고 이쪽은 쌓였죠? 쌓이니까 여기가 채워졌어요.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습보다 처음에 극단적으로 보여던 요 모습보다 좀 더 완만한 곡선 스타일이 만들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 요게 또 시간이 지나면 요것보다 더 완만한 맞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식으로 더 그쵸? 부들부들해지면서 해안선이 단조로워진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만이라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수영만 요트 경기장 이런 거 광고 나오잖아요. 그때 수영만? 만. 진주만도 많이 들어보셨죠? 만. 그 만이 이렇게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안에다가 배를 댈 때 어느 쪽에 하는 게 좋을까요? 배 댈 때. 금방 제가 힌트 살짝 드렸는데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라 했죠. 요트 배죠. 수영만 만에다가 해야 되겠죠. 왜요? 침식작용이 일어나는 쪽은요. 파도가 거세요. 파도가 거세기 때문에 이렇게 침식작용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배 놔두면 배가 그쵸, 부서질 수 있으니까 퇴적작용은 어떻습니까? 요 때는 지금 잔잔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 쪽에다가 배를 대놓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자 힌트도 살짝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자 빙하작용입니다. 빙하는요 중력에 의해서 이 얼음덩어리가 낮은 곳으로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빙하에 의해서 자 U자국 보겠습니다. U자국 비교하기 위해서 강조할게요. 빙하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것은 U자국이었고요. 앞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적어드리면 유수의 작용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무슨 자국이 있었더라? 여기서는 V자국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유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유수는 V자국. 빙하에 의한 것은 U자국. 빙하는 얼음덩어리잖아요. 얼음덩어리니까 약간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또는 각지게 이렇게 푹 밀어주죠.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 네, U자국. 유수는 물이니까 물살은 조금 더 날카롭게 내려갈 수 있죠? V자국.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U자국이고, 그 다음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또 정상이 뾰족한 혼이라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빙퇴석은 이름에서 힌트가 있어요. 빙하가 퇴적된 암석 하면 쉽죠? 아, 빙하의 퇴적작용이라는 것이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빙하에 의해서 운반된 모래, 자갈, 점토 등이 쌓인 암석이다. 이름 자체에 쉽게 빙하가 퇴적된 요 작용으로 네, 만들어진 암석이다.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람의 작용입니다. 바람에 의한 지형인데요. 삼능석이라는 것은 세 개의 명과 세 개의 모서리로 된 삼각뿔 모양의 자갈이랍니다. 그래서 삼능석이라고 불러주는 거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버섯돌은 버섯 모양인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렇게 돌이 있는데 바람이 여기도 슉, 여기도 슉. 요렇게 바람에 의해서 깎이죠. 깎이니까 여기가 슉, 여기가 슉. 없어지니까 모습이 좀 뭐 닮았어요? 버섯 닮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버섯 모양으로 생긴 바위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아시스는요. 자, 모래가 패여서 지하수 바닥이 드러나서 물이 고인 지형이라고 합니다. 오아시스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바람에 의한 지형이었구나. 그 다음 사구는요. 자, 요거 역시 한자입니다. 사자가 모래사자, 구는 언덕구자예요. 사구는 바람에 날려 쌓인 모래 언덕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람에 날려서 쌓였으니까 이건 퇴적작용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황토층에 해당하는 것은 점토가 쌓인 층이다 라는 정도로 얘네들이 바람에 의한 지형이라고 사실은 단어 위주로 기억하셔도 돼요. 단어 위주로 기억을 하셔도 된다. 이제 여러분 이제 구분하시라고 저는 이제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문장을 적어 드렸는데 바람에 의한 지형 몇 가지? 네, 5가지. 이 정도만 살짝 정리하셔도 되겠죠?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그 다음 사구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이게 바로 사구인데요. 자, 위에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람에 해당하는 것이 동서남북 했을 때요. 자, 이쪽이 지금 서쪽, 이쪽이 동쪽이라고 한다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서풍이다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서풍.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자, 요건 지금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입체적으로 그린 거고 제가 평면적으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 돼요.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맞습니까? 자, 무슨 풍이라고요? 서풍입니다. 서풍. 지금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쌓이는데 여기 어느 정도 높게 쌓이면 밑에 약간 어때요? 살짝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높게 쌓이면 그쪽이 살짝 이렇게 무너지면서 경계가 이쪽은 완만, 이쪽은 급하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제가 단면으로 표현드린 게 조금 쉽죠? 자, 조금 더 극단적으로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라고 극단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쪽, 이쪽은 이런 식으로 해서 쌓였는데 쌓인 부분에서 너무 높다 싶으니까 살짝 무너진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은 살짝 네, 지금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은 부드럽게 올라가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어떻습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점차 이거 치우친 방향 보세요. 어느 쪽으로 좀 갔죠? 동쪽으로 좀 갔죠. 서서히 동쪽으로 사고가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림이 입체적이라서 혹시 이해 안 되실까봐 옆에다가 자, A쪽이 뭐라고요? 경사 완만, B쪽이 경사 급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투데이 키포인트입니다. 지표의 변화에서 많은 지표의 변화, 여러 가지 유수의 작용, 해수의 작용, 바람의 작용, 빙하의 작용, 다양한 걸 배우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수의 작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죠. 네, 그거 지형적 이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하수의 작용에서 우리가 침전과 용의 작용으로 나눠서 또 공부했던 거,
그 단어 위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순, 석주, 석순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네, 석회 동굴에서 이거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내려오는 거 종류석, 아래쪽은 석순. 둘이 만나면 뭡니까? 네, 석주. 어떻습니까? 춤 동작하고도 비슷한 것 같죠? 자, 종류석과 석순이 만나니까 석주 했습니다. 석회 동굴에서 이러한 지하수의 작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해안선의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조로워졌죠. 바로 침식과 퇴적작용에 의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곧과 만이라는 표현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표의 변화 전체적인 내용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객관식이다 보니까 보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해수의 작용이라든지 또는 바람의 작용에 해당하는 그 지형적들, 보기들도 같이 등장할 수 있어요. 구분을 하시려면 얘는 무슨 작용이다 라는 거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복습 꼭 해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